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국내외 종교 시민단체와 함께 미내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평화협정문에 담겨야 할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서울 신당동 예수마을교회가 설립한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최근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 비리가 있다고 교육청에 제보한 행정직원이 수억 원대의 부정대출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이 직원 배후에 특정 선교단체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 학동성결교회의 송기찬 목사와 강민정 사모는 기독교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의 재소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 교회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을 위해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성결신문이 주최한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사진작가이자 음악인인 서정은 목사의 사진전이 관객 참여형 전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에서 서정은 목사의 사진전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국내외 종교 시민단체들과 함께 미내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평화협정문에 담겨야 할 내용을 민간 차원에서 먼저 제안한 겁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미내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 YMCA 전국연맹,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참여연대 등 7개 종교 시민단체가 공동 제안하고 60여 개 국내외 단체들의 참여로 작성됐습니다. 평화와 긴장 국면을 오가는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이 우선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동안 평화협정 제안은 교회협의회를 비롯한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돼 왔지만 여러 종교 시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선언문으로 작성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1월에 구성된 미내 평화협정 준비위원회는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조율해왔으며 지난 23일 저녁 국내 40여 개 단체와 WCC 등 해외 단체가 인터넷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종교 시민단체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기본 원칙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은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와 교전 당사자인 남한과 북한, 중국, 미국 등 4개 나라로 협정 당사국들은 유엔 헌장을 준수하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동시적 단계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선언문은 또 한반도 평화협정에 담아야 할 내용들도 제시했습니다. 평화협정 발효와 함께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한다는 내용과 남북의 경계선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정전협정에 규정되지 않은 경계선은 남북한이 합의에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협정의 서명 당사자는 사자지만 남북의 경계선은 자주적으로 정하자, 남북이 자주적으로 정하자 이런 취지를 반영하고 있고요. 또 비무장지대를 평화생태지대로 전환할 것과 북한과 미국은 국교를 정상화하고 비방, 압박, 제재를 중단한다는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무기를, 남한과 미국은 핵우산을 폐기하고 평화협정 발효와 함께 유엔사를 해체하고 외국군은 단계적으로 철수하는 등의 내용도 평화협정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내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을 처음 제안한 교회협의회는 지지단체와 개인들의 연서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선언문 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쟁 7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을 발표한 종교시민단체들은 한반도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오는 2023년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도록 힘쓸 방침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가 최근 뇌출혈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22일 오전 조용기 목사가 뇌출혈 증세를 보여서 구급차로 이동해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목사는 지난 16일 교회 집무실에서 출입문에 머리를 부딪힌 사고로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교회 관계자는 경미한 뇌출혈이 있어서 입원했으며 수술을 마치고 현재 회복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 신당동 예수마을교회가 설립한 대안학교인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가 최근 교육청 감사와 경찰 수사로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학교에 비리가 있다고 교육청에 제보한 행정 직원이 수억 원대 부정 대출 사건에 관계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학교 측은 이 직원 배후에 특정 단체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송주열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실용음악고등학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예수마을교회가 지난 2006년에 설립한 대안학교입니다. 설립 당시 미인가 대안학교로 출발한 서울 실용음악고는 2008년 교육청으로부터 도시형 대안학교로 인가받았고 학생 3명당 교사 1명을 배치하는 등 음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학교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행정직원 A씨가 서울시 교육청에 공익제보 형태로 학교 문제를 고발했습니다. 교육청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감사를 벌여 관리 소홀과 재정 의혹 등 일부 사안에 대해 경찰에 고발 조치했고 현재 학교 측과 행정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보자 A씨가 수억 원대 부정 대출 사건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행정직원 A씨는 학교와 무관한 28명을 교직원 공제회에 허위 등록해 공제회로부터 약 8억 원에 이르는 불법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A씨가 교직원 공제회에 불법 등록한 이들이 타 교단 소속 목사가 운영하는 특정 단체 회원 또는 그 가족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상기 공제 불법 대출자 중에서 소속 단체 회원들 및 놀라운 것은 그 가족들이 이 교직원 공제에 들어 있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교 설립 이후 처음 진행되는 교육청 감사를 앞두고 학교 내부 문제를 교육청에 고발한 제보자가 감춰져 있던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 배후에 특정 단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입니다. 학교 측은 공익제보 제도를 이용한 행정직원 A씨가 정부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여전히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면서 이는 공익제보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회계 자료조차도 정리가 전혀 안 되어서 회계가 투명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학교 행정이 올해 202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정부패 방지법에 의해서 공익제보자 신변 보호, 그러니까 이번 사건과 다르게 부정부패법에 의해서 그 친구를 보호해줘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어서 여전히 학교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학교 측은 불법 대출 사건 수사 상황에 따라 A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행정직원 A씨 등은 학교가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여전히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위 중인 A씨 측에게 관련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향후 전화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학동성결교회 송기찬 목사와 강민정 사모는 여주에 있는 기독교 교도소인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교회 공간을 제공하는 등 지역을 위해 봉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성결신문이 주최한 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학동성결교회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 학동성결교회 김민정 사모가 간식 꾸러미를 들고 재소자들을 만나기 위해 교도소 입구로 들어섭니다. 김민정 사모는 5년 전부터 소망교도소 재소자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그들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출소하면서 이렇게 글씨도 예쁘게 써서 성경 말씀이랑 이런 거 써서 작품도 보내주기도 하고 지난번처럼 간식도 보내주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주기도 하면 보람을 가장 크게 느끼죠. 김민정 사모의 남편 송기찬 목사 역시 소망교도소를 출입하며 재소자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김민정 사모는 처음 재소자를 접할 때는 무서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 없이 재소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김민정 사모와 송기찬 목사의 사역은 교도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들은 교회 옆에 조그마한 선교관을 짓고 지역 주민이 마음껏 사용하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역과 소통하고 계속해서 지역과 교류하면서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면서 이 지역을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그런 정신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꿈입니다. 또 방과후 학교와 지역 아이들로 구성된 합창단 활동 등 학동 성결교회의 사역은 무궁무진합니다. 서울신대 음악과를 졸업한 김민정 사모가 자신의 달란트를 살려 음악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사역이 예상치 못하게 중단됐지만 이들은 오히려 다음 사역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학동 성결교회는 이 같은 사역을 인정받아 한국 성결신문이 주최하는 작은교회 목회수기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성결신문은 작은교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목회자 부부에게 힘을 주기 위해 본교회 후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목회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사진작가이자 음악인인 서종현 목사의 사진전이 관객 참여형 전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엔 기독 청년들이 전시 기획자로 직접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 자리한 재단법인 버켄 장학회의 문화센터 스페이스코르. 이곳에 형이상학적인 균형을 표현한 사진 작품들이 걸렸습니다. 사진작가이자 힙합 음악인인 서종현 목사의 작품들로 다양한 오브제를 촬영해 잘라붙여 편집하며 작가 본인만의 균형을 찾아낸 결과물들입니다. 가열찬 관찰, 숨겨진 균형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는 전시회는 제목도 해설도 없는 이런 작품들을 선보이며 보는 이들에게 능동적인 해석 참여를 요구합니다.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자신만의 시선으로 작품을 관찰하며 작품 속에 숨겨진 균형과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 사진은 이건 도대체 뭘까? 다른 규칙이 있지 않을까?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 걸까? 어떤 균형이 더 어울릴까라고 더 들여다보는 나섬이다. 관람객들이 능동적인 참여자로 기획된 전시이니만큼 이번 전시에선 관람객들이 직접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데칼코마니를 통해서 이제 반으로도 접어보고 또 사선으로도 접어보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좀 균형을 찾아보고 그리고 그런 색깔들을 또 활용하는 물감을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색깔을 통해서도 그런 심리 분석을 받아볼 수 있는 전체적인 활동을 해볼 수 있는 재밌는 경험입니다. 기독 청년들의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하는 스페이스코르에서 주최한 이번 전시는 다양한 재능을 지닌 기독 청년들이 기획자로 참여했습니다. 20, 30대 청년들이 주축이 돼 모인 기획자들은 각자 소속된 교회는 다르지만 스페이스코르에서 전시와 공연 등 여러 문화 활동들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메시지로 이러한 표현 방식으로 나아가 보면 되겠구나를 좀 연습해보고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좀 실질적인 전략들을 좀 배워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면 많은 부분들을 사실 되게 배울 수 있고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획이나 행사들을 진행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경험들을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장은 별로 없었어요. 참여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에 헌신하고 했던 그 경험들이 헛된 게 아니라 이렇게 가치 있게 쓰일 수 있다는 걸 또 이제 제 그런 달란트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되었다는 게 저한테 가장 큰 경험이었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스페이스코르의 5번째 전시인 이번 사진전은 25일 저녁 서종현 목사가 참여하는 이미지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종료됩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9월 105회기 총회를 앞두고 지역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장합동총회준비위원회는 최근 대전에서 중부지역 리더 초청 정책 간담회를 연대 이어 모두 5차례의 지역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총회장 소강성 목사는 간담회에서 105회 총회 주제인 세움에 대해 설명하면서 신앙의 순수성과 공교회성 회복으로 개혁 신학을 공고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총회 준비위원회는 지역 간담회를 통해 미래전략발전위원회와 총회 위기관리 대응위원회 조직, 목회자 응급 가입 등 105회 총회 주요 현안들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CBS가 방송기술 전시회 어서옵쇼를 개최하고 비대면 시대의 한국교회의 온라인 사역을 돕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선 중소형 교회들의 온라인 예배 진행을 돕기 위한 실시간 예배 중계 프로그램 C캐스트와 CBS 방송 콘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셋톱박스, C박스 등이 소개됐습니다. CBS는 앞으로 첨단 방송 기술을 활용해 한국교회의 온라인 사역과 선교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도는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엔 최대 25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